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도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상호 관세를 앞두고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상호 관세 디데이가 바로 하루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경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사실 하루도 남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언론들은 매일이 다르게 다른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직 관세에 대한 디테일을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들려온 만큼 그 정확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상호 관세 디데이 -1 하지만 여전히 베일에 쌓인 상호 관세입니다. 우선은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 내에는 3월 4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무역협정 품목들은 대부분 유예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관세는 좀 유예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내일 상호 관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유예 조치가 더 연장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또 3월 12일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됐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가 부과됐고요. 이제 남은 거는 내일 발표될 상호 관세, 그리고 4월 2일에 발효돼서 3일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25%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 관세,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얼마나 부과가 될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율을 일괄 부과하는 보편 관세가 한 축이고요.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한 축입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예외국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 보편 관세를 부과할 거다, 아니다, 이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야기가 참 많은 상태인데요. 특히 스콧 베센트 상무장관은 3월 18일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더티 15국가의 상호 관세가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예외 국가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꺾었고요. 와중에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다음에는 품목별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와 목재, 의약품 등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스콧 베센트가 얘기했던 더티 15에도 이 대미 무역 흑자 8위인 한국의 포함은 거의 유력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는 이러나 저러나 직접적인 관세 우려 속에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3월 31일 일부 국가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이 보편 관세도 상호 관세도 아닌 제3의 선택지를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세율은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보편 관세율 20%보다는 낮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보도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여전히 정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이미 부과된 혹은 부과될 품목별 관세에 이 관세가 합산되어 부과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 전체 수출품 20%의 관세를 부과받는 데다가 3월 12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의 추가적인 관세가 합산이 돼서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무려 45%의 관세를 내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그 다음 날 시행될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는 이번 관세, 하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오리무중입니다. 내일 새벽 5시 베일 벗겨질 관세, 그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흔히 말해서 권투로 치면 잽을 날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잽을 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니 이제 체계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관세 정책을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한국이 포함될 왜 표현을 더티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 경제가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지금 경계심이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더티15 언급해 주셨는데 참 뭐 트럼프스러운 발언이었죠. 더티15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산업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까요?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FTA를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무관세 혜택이 되는 영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사실은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는 산업 중에서 바로 우리 한국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현지화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172만 대 정도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그중에 100만 대 정도를 현지 생산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70만 대에 대한 타격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지 공장을 짓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거기에서 100%를 생산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워낙 지금 수출 부분에서도 한국이 세계은행 평가로서는 지난 평균으로 치면 한 42%를 GDP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이 핵심 산업에서 저희가 미국의 관세를 받게 될 경우에는 관세 영향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이 부분이 정말 두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가 관세의 사정권에 있다.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역시 이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 상호 관세 부과,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우선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큰 3개국이죠. EU, 유럽연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포함되겠는데요. 한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172만 대 중에서 100만 대가 현지 생산되고 네네.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0%가 좀 넘는 수준이 이 현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보셔야 될 것은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관계입니다. 이 북미 납트 협정에 의해서 사실은 무관세 지역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캐나다하고 지금 멕시코에도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요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12%가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있고 또 12%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이걸 포함한다라면 토요타가 받을 충격은 더욱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독일이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한 대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산할 계획도 없고요. 뭐 차량이 많지 않죠. 아우디 물론 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만 아우디 같은 경우도 단 한 대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지금 유럽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BMW라고 볼 수가 있고 벤츠도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의 수출량의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보복 관세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유럽에서 일정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아무리 지금 독일 자동차 업계가 위기라고 할지라도 독일 산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 이것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강력한 보복 관세가 예상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두려운 건 사실은 중국이죠. 네. 중국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왜냐하면 더티 넘버 원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도 지금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하고 멕시코까지 지금 관세 전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캐나다나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더티 넘버 원 중국을 찾아내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떠한 보복 관세를 미국에 가할 것인가? 어떠한 네. 보복 정책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첨예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전 세계 경제라든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관심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만큼 불안한 요소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랑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대차가 미국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고지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인상되면 판매량도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결국에 또 실적으로 연관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정말 현대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가격을 바로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에서 이 사실을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여러분 집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비싼 게 자동차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자동차는 엄청난 애정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이동 수단으로서 필요로 한 수단이기 네. 때문에 즉 생필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요즘 미국에서 창립 이래로 가장 큰 애정,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이런 브랜드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요즘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로 현대나 기아차가 들어있는데 가격을 올린대. 네.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증가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언론도 이러한 것을 호재 삼아서 계속 연일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현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가격 인상에 대한 예고는 정확한 어떠한 전술적으로 정부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관세를 할 네. 경우에는 우리는 투자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좀 예외 대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전략인데 매우 현명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아마 관세를 내일 발표한다고 해서 또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한다고 해서 현대가 바로 이거를 가격에다가 반영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넣는 방법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것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동차는 $3,000, $5,000 가격 차이가 판매 대수를 완전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로서는 대단히 CEO가 미국 사람으로 들어온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대응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를 얘기할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배터리나 일부 핵심 품목 같은 경우는 또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들도 있고 테슬라는 어떤 전략으로 나설 거라고 우선 테슬라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서 4월 2일 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이기 때문에 네. 수입하지 않는다라면 자동차 자체를 관세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것은 5월 달부터는 부품도 관세를 매기겠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근데 아직 확정되고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예고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를 할지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나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 공급망 관리를 즉 1차 벤더, 2차 벤더 관리를 현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 내에서 90%를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벤더들 공급률이 90%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한 미국에 있는 프리먼트 공장이라든지 텍사스 오스틴 공장도 90%가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북미에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90%를 조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부분은 미국에서 많은 대부분은 절대 다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1일 관세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네. 만약에 5월 달에 부품에도 관세를 영향을 매긴다면 여기에 캐나다하고 멕시코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현지화를 했어도 북미 협정 때문에 사실은 캐나다하고 멕시코까지도 해서 90% 현지화한 것이지 미국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미국 판매에 있어서 가격 인상을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테슬라는 현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서 예외가 돼서 트럼프가 배려한 거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말씀하셨던 배터리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제품들 예를 들면 한국 타이어 이번에 모델 Y 주니퍼에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타이어 업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 있는 에어컨 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한국 차량에 대한 부품이 매겨진다는 것은 사실 한국 기업에게 한국 타이어나 만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테슬라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부품까지도 관세를 매긴다. 네. 이거는 정말 치열한 관세 전쟁을 예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5월에 만약에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사실상 테슬라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센터장님과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사고 관세가 부과되는 날 테슬라의 1분기 자동차 인도량이 또 발표가 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예상치를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어요. 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제 이제 월가의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신호들을 팩트들을 체크를 해보죠. 네. 2024년 1분기 테슬라의 판매량은 38만 6천 대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통해 보셨겠지만 1월과 2월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의
마이너스 전년도 대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9%였다라는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 낸 상태이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중국에서도 2월 달 같은 경우는 약 30%가 넘게 판매량이 감소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감소가 돼 미국은 통계가 안 잡힙니다. 이상하게 미국은 통계가 안 나오는데 실시간 이런 월별 네, 판매량이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면은 38만 대에서 그래도 한 30-40%는 빠졌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월가의 중간값, 월가의 27개의 기관들이 1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의 중간값이 37만 7천 대예요. 그러면 거의 뭐 10,000대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좁혀봤다, 네. 너무 기대치를 높여놓게 되면 이 기대치보다 적게 나오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제로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 보셔야 될 것은 중국은 회복을 했고요.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요. 네. 중국은 오히려 2024년 1분기보다 2025년 1분기가 훨씬 더 판매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3월 달에 지금 폭발적으로 모델 Y가 중국을 중심으로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월에 그 감세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쇄하기 좀 어려울 거라 보고요. 미국은 누구도 지금 데이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높게 기대해서 한 36만 대 정도를 보고 있어요. 36만 대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가는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보고요. 36만 대보다 크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떨어진 진폭량만큼 주가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36만 대만 저는 사실은 예상을 하면서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스스로 얘기를 했다가 월가 반응 나오는 거 보고 역시 전문가분들은 따로 있으시구나. 어떻게 37만 대의 근거가 뭐냐면 근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여러분 사실 지금 뭐 한국경제 TV도 그렇고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분명히 1, 2월에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49%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37만 7천 대를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건 또한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만큼 3월 달에 테슬라가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모델 Y의 주니퍼가 매력적으로 근데 한국도 지금 인도가 3월 24일 지난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마다 좀 차별은 있기는 하지만 과연 37만 대 7천 대를 월가 예상만큼은 하지 않겠지만 저는 36만 대는 저의 희망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고 충분하게 36만 대는 이루지 않을 저것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인도량에 있어서 이렇게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테슬라 인도량을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막 한국은행이 해외 주식 투자자들 특정 종목에 이제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는데 테슬라 주가를 2배 추종하는 ETF TSLL 국내 이제 개인 지분율이 4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개인분들이 신중하게 고민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 판단들을 존중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레버리지를 하는 이런 2배 추종이라든지 3배 추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할 때 사실은 좋은 것이고 네. 그 단기간에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경우에는 되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들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막 붐 속에서 과거에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의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 주식은 저는 앞으로도 롱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성장의 모멘텀들이 많습니다만 중간에 지뢰밭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의 시대를 우리가 예고를 하고 있고 저는 FSD를 테슬라가 이번 6월에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 선보일 거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주가를 부양할 거에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자율주행이 강화될 경우에 저희가 한국에서의 타다 사태를 저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결코 이것이 기술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율주행이 통과되면 또 하나 나오는 허들이 뭐냐면 사회적인 저항이라는 겁니다. 이 로보택시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테스트 차원에서는 미국은 좀 한국보다는 자유로우니까 시험을 열어주겠지만 이것이 뉴욕을 들어가고 막 LA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만 대가 들어가고 이러면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영국을 들어가거나 런던을 들어가거나 베를린에 들어가거나 도쿄에 들어갈 때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에 들어와도 이건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테슬라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옵티머스도 로봇이 들어오면 당장의 일자리, 제조회에서의 일자리들 이런 문제들이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투자하실 때는 롱, 보통 우리가 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항상 조금 더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을 36만 대로 좀 예상하고 계시고 월가에서는 그보다 좀 많이 높죠. 37만 대보다 좀 높은 수치를 컨센으로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분기에만 36% 급락이 나왔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탓으로 돌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전략을 살짝 짚어주셨는데 국내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랑 부품주의 앞으로의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로 볼 때는 네. 전 세계적으로 부품주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특히 독일의 부품주들은 지금 부도 위기까지 지금 네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즉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부품을 납품했던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납품했던 것은 대단히 좋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중국에서 이거는 표현했던 CATL 회장이 표현했던 건데요. 이제 EV가 아니라 전기차가 아니라 EIV로 전환되고 네네. 있다. 즉 여기 I는 인텔리전스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현대차도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OS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무게 중심이, 가치 중심이 움직인다는 부분에서 부품에서 예를 들면 테슬라에게 한국 타이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성장의 모멘텀들을 만들어 줄 뿐이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떤 기업들이 현재 예를 들면 테슬라하고 협력하느냐, 현대자동차하고 협력하느냐, 기아자동차하고 협력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 향방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블루다다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